안녕하세요. 리골이 알려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RF 리스펙입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레벨 설정의 핵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다 보면 신호가 잘리거나 노이즈에 묻히거나 값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장비 고장이 아니라 레벨 설정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설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 측정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 예열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30분 정도 장비를 켜두고 안정화시킨 뒤 측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측정값이 흔들리거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측정을 시작할 때 값이 계속 변한다면 설정 문제가 아니라 아직 장비가 안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설정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겪는 문제들을 보면 신호가 화면 위로 잘리거나 너무 작아서 노이즈에 묻히거나 또는 값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DUT를 의심하지만 대부분 장비 설정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레벨 설정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볼 것은 레퍼런스 레벨입니다. 레퍼런스 레벨은 화면의 맨 위 기준값입니다. 쉽게 말해 이 화면에서 최대 얼마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정하는 값입니다. 이 값이 맞지 않으면 신호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레벨이 너무 낮으면 신호가 화면 위쪽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제보다 신호가 찌그러져 보일 수 있고 정확한 파워 값을 읽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신호가 작아져서 노이즈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작은 스퓨리어스를 찾을 때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호가 화면에 약 70에서 80% 정도 위치에 오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설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호의 크기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왜곡 없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풋 어테뉴에이터입니다. 이 기능은 입력 신호를 줄여서 장비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펙트럼 분석기 내부의 믹서는 신호가 너무 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클 때는 반드시 어테뉴에이션을 통해 입력 레벨을 낮춰줘야 합니다. 신호가 강한 상태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부족하면 화면에 보이는 값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피크가 이상하게 커지거나 원래 없던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UT 문제가 아니라 장비 입력이 과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값이 이상하다면 먼저 어테뉴에이션 설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호가 작은 경우에도 어테뉴에이션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더 줄어들면서 노이즈에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테뉴에이션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호 크기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테뉴에이터는 큰 신호에서는 보호, 작은 신호에서는 최소화라는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설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앰플리파이어입니다. 이 기능은 작은 신호를 증폭해서 노이즈보다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가 잘 안 보이거나 노이즈에 묻혀있는 경우에는 프리앰프를 켜면 훨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앰프는 항상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신호가 이미 충분히 큰 상태에서 켜면 오히려 장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왜곡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는 작은 신호를 볼 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맥스 믹서 레벨입니다. 이 항목은 처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스펙트럼 분석기 내부에 있는 믹서에 들어가는 신호의 최대 기준을 정하는 값입니다. 믹서는 신호가 너무 크면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 입장에서는 이 이상 신호를 넣지 않겠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맥스 믹서 레벨이 바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장비가 내부적으로 어테뉴에이션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맥스 믹서 레벨이 낮게 설정되면 장비는 믹서를 보호하기 위해 입력 신호를 더 많이 감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신호를 측정할 때는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값을 높이면 감쇄가 줄어들면서 작은 신호를 더 잘 볼 수 있는 대신 신호가 클 경우에는 과부하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민감하게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강한 신호를 측정할 때는 낮게 설정해서 왜곡을 방지하고 아주 작은 신호를 볼 때는 높게 설정해서 센시티비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테뉴에이션 설정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오프셋입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케이블이나 어댑터 또는 외부 증폭기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신호는 DUT 출력 그대로가 아니라 중간 경로에 영향이 반영된 상태로 측정됩니다. 레퍼런스 오프셋은 이런 영향을 보정해서 실제 DUT 기준으로 값을 다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블 손실이 있다면 값을 보정해주고 외부 증폭기가 있다면 그만큼 빼주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능이 신호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시값만 보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안 보이는데 오프셋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항상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예열, 신호 확인, 과부하 여부 확인, 어테뉴에이션 조정, 필요시 프리앰프, 레퍼런스 레벨 정리, 마지막으로 오프셋 보정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측정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벨 설정은 단순히 화면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RBW, VBW, 스윕타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